네, 이번 지진과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윤수 전 포항공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오전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 현재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 지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히말라야 조산대와 일본 이제 조산대 사이에서 끼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이제 지진 에너지가 응력이 좀씩 축적되거든요. 그 축적된 것이 이제 해소되는 현상이 지진인데 그 일부가 연약한 옥천 스곡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제 배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게 규모 3.5의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4.1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지진이 연달아서 발생하는 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진 자체가 응력이 이제 해소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 응력 덩어리가 땅 속에 이제 여기저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느 약한 곳에서 자기 한계를 넘었을 때 그것이 이제 그 지진으로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주변의 에너지를 더 가해주게 돼요. 그래서 주변 이제 응력 덩어리가 또 이제 자기 한계를 넘치게 되면 다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행히도 큰 이제 그런 응력 덩어리가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 그게 이제 다시 본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염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규모는 4.1로 파악이 됐고 계기 진도 이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 진도가 충북에서 최대 5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체감하기에 어느 정도의 지진으로 저희가 파악하면 될까요? 네,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있을 정도고 그 정도면 이제 정상적인 그런 구조물이라면 피해는 없을 텐데요. 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유의하면서 이를테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좀 조심을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 뭐 피해 신고는 접수된 바가 없고요. 저도 이제 네. 경기 수원에 있는 지인의 제보가 왔는데 자다가 침대가 흔들려서 잠을 깰 정도였다라고 전해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경기 전역에 진동이 느껴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좀 예민하신 분이 있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좀 잘 안 깨는 편인데요. 네. 좀 둔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 5 정도면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피해는 이제 나지는 않습니다. 음. 이게 17년 그 규모 5.4의 포항 지진 때 여진이 한 네. 30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진이 더 있을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이제 가능성인데요.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반이 약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처가 아주 깊은 곳이 이제 포항 일대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진이 난 괴산 지역이나 우리가 1978년인가요? 속리산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은 이제 옥천대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세 조각으로 돼 있어요. 북한에 있는 낭림지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제 경기지계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제 영남지계인데 그 경기지계와 영남지계 사이에 이제 스곡대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약한 곳인데 예, 그 약한 곳의 상처가 이제 거기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여진이란 게 길게는 뭐 최대 몇 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최초의 그 본지진 발생 이후에 여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네, 아직까지 뭐 어떤 정형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 이제 뭐 1년 가까이 그렇게 여파를 미치기도 하고요. 네, 작은 경우에는 이제 미치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이게 여진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네네. 좀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두고 볼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본 지진 근처에서만 발생하는 게 여진인지 혹은 시차를 두고 뭐 다른 지역, 지반이 더 약한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거기가 옥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가 연약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규모 뭐 4, 5 정도 그 정도라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랄까 주의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21일 비슷한 시기에 충북 제천에서도 지금보다는 비교적 규모가 약한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앞서 네네. 말씀하시기를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내륙에 좀 연약한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는 충북 내륙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리적인 원인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육계와 영남 육계의 그 중간에 스곡대예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중생대 때 이제 이제 덩어리가 붙었는데 그때 이제 여파로 이제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제 아물지 않은 거죠.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그래도 한 뭐 1억 년 가까이 어, 그 이제 경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주 약한 곳은 이제 아닌데요. 거기에 비해서 포항은 동해가 이제 우리나라 동해가 형성될 때요. 동해라는 게 이제 뭐 2,300만 년에서 약 한 1,500만 년, 요 사이에 이제 동해가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포항 일대가 이제 그 동해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온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연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 포항하고 이쪽 괴산 일대하고 이제 직접 비교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보다는 그래도 훨씬 강한 그러한 땅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한 걸 좀 찾아보니까 과거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의 지각 전체가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지반이 약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쉽게 방출돼서 지진이 조금 잦아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 분석이 좀 맞는 겁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고 원래 이제 그러한 뭐 몇 센치 이동했느냐 다시 돌아왔느냐라는 그런 이견이 있는 그 원인은 우리가 측정 자체가 이제 GPS 이런 쪽에 많이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GPS라는 것이 이제 매질의 그한 질점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당시에 좀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기준점 자체가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보다 더 정밀한 그런 장비 그러한 것으로 좀 더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직까지 그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네. 그러한 한반도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아직 없고요. 네네. 이를테면은 제가 백두산 남북 공동 연구 때문에 북한 학자들하고 그런 만나본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대화를 이렇게 해봤는데 또 나중에 이제 중국 학자들이 백두산 마그마가 과연 일본 대지진 때 얼만큼 흔들렸는가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네네. 그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한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된다, 내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수 전 포항공대 교수와 함께 전화 연결로 지진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